끔찍했던 그날. 지금 칼을 맞았어요. 왜? 일단 진정하시고 어머니 예, 진정하시고 지금 일단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윤세병원에. 예, 알겠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2차 가해들이 시작됩니다. 과연 누가 2차 가해를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내용을 쏟아낸 언론들, 자신들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경남 경찰청, 그리고 합성지구대 그 일부 경찰들, 또 이런 악인을 세상에 자유롭게 내보낸 법까지. 오늘 방송은 언론, 경찰, 법이 만든 그 추악한 2차 가해에서 아이의 명예만이라도 살리고 싶다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절규를 전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우선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며칠 전 방송이었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도 사건 초부터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놀랬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 어디에서요, 뭐 강목치기 이런 보도가 나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강목치기야, 비행 청소년이야,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로 2차 가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나온 것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는데, 아니 뭘 생각해서 저렇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성범죄 전과자였던 표씨가 저지른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표씨가 살인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럴만했네, 그리고 그런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네, 내용 다 틀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요, 표씨가 그런 좀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당했다? 거짓말입니다.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러서 후회 막심해서 그래서 그냥 뛰어내렸구나. 거짓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그랬는데? 방송국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도 혼자 스스로 그랬다고 하던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경찰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표씨는요, 이 끔찍한 살인범행을 저지르고요,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도망치려고 3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뒤진 겁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내용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 흔적과 증거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말 화가 납니다. 2026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의혹과 2차 가해만 남긴 이 사건, 오늘이었죠. 방송에도 나온 합성지구대입니다. 최초에 출동 나갔던 그 지구대 방문에 유가족분이 항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출동했던 대원 여기 없어요, 법대로 하세요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법대로 하랍니다.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난 거기 출동 안 했는데 네가 출동했잖아, 너 왜 그랬어? 많이 봐왔습니다. 그 문화요. 어디서요? 예전에 동탄 사건 할 때 많이 봤습니다.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난 그 사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인데요. 법대로 하라는 말도요, 정식으로 청구하시라고요. 정식으로 절차 밟으셔가지고 잘못된 것들 징계도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늘 그래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처음 명칭 보도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창원의 모텔에서 20대가 흉기를 휘둘러 10대 남녀가 숨지고 또 다른 10대는 크게 다쳤다. 총 치명상 3명, 그리고 추락사한 20대 남성이 있다. 자, 그런데 저희 앞에 인트로에서 어머니의 절규의 소리를 들으셨죠? 이게 사건 발생 당일이었던 12월 3일 오후 6시 반경입니다.
경찰에게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란 어머님과 아버님께선 일단 응급실에 급하게 가셨죠. 형사에게 무슨 일이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했지만 경찰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직 수사 중인 내용이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정말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유가족분들이시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신 상황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조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예, 이 부모님들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에겐 얘기를 듣지 못했던,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된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갑자기? 아니, 학교 시험 공부 잘하고 잘 시험 끝내놓은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 이 부분에 대한 의문증만 증폭되고 있던 상황에요, 언론은 연속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경찰은 유가족한테 말을 못 해주는데 언론은 어디서 그렇게 알고 계속 내용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항상 거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경찰분들, 유가족한테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왜 언론에는 내용을 흘리세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본인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날부터 이렇게 얘기했죠. 사건 당일 12월 3일, 12월 4일, 그리고 12월 보시면 14일까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언론하고 접촉하지 마세요. 2차 가해가 생겨요. 걱정됩니다. 근데 니들이 왜 그러세요? 2차 가해 당신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게 내용을 막 내보내잖아요. 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 자, 지금부터 들으시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그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착실하게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했던 아이였습니다. 확인한 사실입니다. 뭐 불량한? 다 오보입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돼서 근데 경찰은 말을 못 해준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집에서 TV를 켰습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언론 보도는 쏟아집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7분 마산 합성동의 한 모텔 307호에서 급박한 신고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신고 전화를 접수했던 경찰은요, 119에 좀 싸움 같은 게 발생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와야 될 것 같다 라고 해 경찰과 구급차가 함께 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모텔 건물 외부와 내부 전부 다 난리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 자, 여기 보도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경찰의 입장에선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외부로 도망칠 수도 있으니 도망칠 공간을 다 막아야죠, 외부도. 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20대 남성이 범행을 저지르고 창문을 통해 아래로 추락했다. 그리고 병원으로 구급대원에 의해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졌다 라고 보도가 나갑니다. 아, 모텔 307호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안에서 10대 아이들을 끔찍하게 살해했는데 그 이후에 창문을 통해 아래로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숨졌구나. 내부는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매우 처참하고 끔찍했습니다. 일부러 강하게 모자이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구부터요, 전부 혈흔입니다. 자, 내부가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앞에 현관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몰려있던 곳은 화장실이었죠. 그리고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선 곳에서도 있었고요. 이제 약간 메인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창문 쪽 있죠. 그 창문 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피해자는요, 전부 14살 중학교 2학년생들이었습니다. 남자 둘, 여자 둘. 그 중에 남녀 2명이 심정지 상태고 남성 1명, 남자아이 1명이 중태다. 그리고 1명의 여학생은 상태는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목과 얼굴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갔죠. 창호모텔 307호 살인사건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이상하죠. 자, 일단 이 내용이 외부에 나간 것도 이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듣고 나갔다. 참 특이하죠. 그리고 이 보도는 부모님들도 아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이 내용이 나가자마자 온갖 추측에 대한 부분들이 온라인을 뒤덮습니다. 조건 만남 사기치려고 했네.
남자애들 둘, 여자애들 둘,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저 표씨랑 어떻게 하려고 하다 나머지 강목치기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네. 그러니까 살인은 잘못된 건데 표씨가. 근데 표씨가 뭐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하다가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구나. 가해자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피해 아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경찰 측은요, 사건 바로 다음 날이었던 2025년 12월 4일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라고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뭐 언론에 집중이 돼서 그렇겠죠. 언론 집중 지들이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범행이라고 해봤자 결국 살해밖에 없다, 이 사건. 지금 이 사건에서 뭔가 더 넓히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언론 보도에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마치 사건 현장 살인 사건만 있는 거다. 범행이라고 해봤자 이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참 이상하죠? 뭐 다른 게 더 있었나? 선 긋는 느낌입니다. 해서 그냥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느낌의 내용이었죠. 사람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걸까요? 왜 아무렇지 않게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을까요? 일단 이런 보도가 나갑니다. 자, 경찰은요, 남학생들의 경우 폐쇄로 CCTV가 없고 객실과도 가까운 모텔 후문 쪽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 나갔죠? 경찰한테서 얘기가 나간 겁니다. 경찰 뭐라 그랬죠? 언론하고 접촉하지 마세요. 2차 가해 입으실 수 있어요. 당신들이 2차 가해 시작했네요. 또 하나, 모텔 후문으로 들어간 적 없는데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모텔 왜 들어갔냐 이따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 경찰의 잘못된 부분 요거 하나였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그리고 충분히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내용들을 내보냅니다. 여기서 안 끕니다. YTN에선 이런 보도가 나갑니다. 모텔에서 10대 애들이 함께 놀던 중.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면요, 애들이 모텔을 잡아놓고 10대 4명이 그 안에서 뭐 술 먹고 놀다가 그러다가 애들 뭐 후문으로 들어오고 그러다가 표씨를 유인했구나. 강목치기 하려고 그랬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표씨가 화가 나가지고 죽였구나. 이렇게 내용이 나간 겁니다. 경찰은 뭐라고 하고요? 언론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럼 유가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은 2차 가해가 걱정되니까 접촉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지들이 다 흘렸습니다. 그래놓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의 보도가 쭉쭉 나갔죠. 그거에 대해 정정해달라, 고쳐달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경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위에다 얘기하세요. 그거 위에서 하는 건데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건의는 해볼게요. 근데 저희 관할 아니에요. 미치죠? 어디에다가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요, 제가 직접 언론에다가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보도 아니냐, 관련해서 어떻게 제보받은 거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제보받은 거냐. 1월 3일에 제가 보냈습니다. 방송 찍는 오늘 1월 7일까지 답장 없습니다. 안 와요. 유가족분들은요, 어떤 설명도 경찰한테 듣지도 못한 채 언론 보도가 그냥 터지는 걸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대처요, 불가능하죠. 단숨에요,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이다. 강목치기를 했던 애들이다. 아예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날의 진실이요. 도대체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봤던 댓글 중에 가장 끔찍한 댓글은 죽어야 할 놈들이 죽었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그 댓글 쓴 사람, 이 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핑계 댈 건가요? 내가 언론에 속았어요 라고 하실 건가요? 자,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안에 생존자가 둘 있었습니다. 남학생 한 명은 치명상이었고요, 그리고 여학생 한 명은 다른 상처는 없었고 현장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둘의 진술을 따로 받았습니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만 얘기해도 진실만 말하겠어, 거짓말이겠지라고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죠. 의심으로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어놓고 가해자인 거야, 그래야만 해 라고 아예 박아놓고 걔네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포렌식 복원 다 했고요. 내용 체크 다 된 사실입니다. 발표를 안 할 뿐이죠. 자, 사건 발생 당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요, 학교 시험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총 4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과의 사이도 매우 좋았고요. 불량 학생? 그런 거랑 거리 엄청 먼 친구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때 당시에 2주간, 학교 시험이 2주간 있었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2주라는 시간 동안 친구들도 안 만나고요. 학교 시험을 다 준비하고 12월 3일 그 사건 발생 일이 시험이 끝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버지 생신이셨습니다. 저녁에 같이 밥을 먹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 사이 시간에는 시험이 끝난 날이라 친구들과 놀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죠. 실제 내용들도 다 확인했습니다. 2주간요, 스터디 카페, 공부, 이게 다였습니다. 동선이요. 자, 그럼 이날 이 피해 학생이 만났던 사람,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경쯤에 자기 친구를 통해서, 지인은 친구를 통해서 한 여학생을 소개받게 됐고 그 여학생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그냥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A군 그리고 B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A군과 B양은 2025년 여름부터 함께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요. 교제를 하던 중간에 시험 2주 동안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랬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시험 끝나는 날 만나서 놀자라고 해서 A군과 B양이 함께 만나기로 한 노래방에 같이 가기로 했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친구들 1명, C군, D양 이렇게 총 4명,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노래방에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갔던 노래방도요, 아이들이 자주 갔던 노래방입니다. 주인분도 아이들을 기억할 만큼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CCTV의 모습에서요, 아이들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여학생 2명이 밖으로 나옵니다. 노래방 주인분께는요,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둘이 나간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여학생 둘이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확인된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B양이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놈이요. 이름 공개됐으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표수철이라는 새끼입니다. 죽었죠? 표수철입니다. 표수철은요, 그 2주라는 기간 사이에 그 오픈 채팅이라고 해서 나이를 고등학교 3학년으로 속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B양뿐만 아니라 이런 군데 저런 군데 계속 연락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B양을 협박합니다. 자기가 지금 한 모텔에 있으니까 잠깐 와 라고 얘기한 거죠. B양은 겁을 먹고요. D양과 같이 있었지만 다른 친구 2명을 더 불러서, 다 동네다 보니까 총 4명의 여학생이 함께 그 모텔 앞까지 갑니다. 올라갈지 말지를 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얘기도 전달합니다. 무슨 문제 생기면 신고해라, 얘기해라, 이런 부분이었죠. 그때 표수철이 나타나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그게 B양과 D양이었습니다. 근데 올라가자마자 표수철은요, D양한테 너 잠깐 나가, 나 B랑 할 얘기 있으니까 너 나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표수철은요, 자신이 고3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부분들가 아이들이었다 보니까 협박, 위협에 대한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가했습니다. 그렇게 D양이 잠깐 나왔을 때 그 안에서 쿵쾅 막 이상한 소리가 꽝꽝 하는 소리가 나는 걸 듣고 깜짝 놀라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지금 위에 이상한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얘기했고 바로 남자친구였던 A군에게 연락을 합니다. 고3 오빠인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와가지고 말려야 될 것 같다. 그렇게 A군은 자신의 친구와 C군과 함께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때간 신고를 하지 왜 그랬어? 고3인 줄 알고 있었다고요. 그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냥 가가지고 빨리 말로 하고 잘 정리하고 끝내.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네는 좁고요. 문신 있는 무서운 형. 괜히 신고했다 문제 생기면 답 없거든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물론 표수철은 고3의 나이가 아니긴 했지만
고등학생들 문제, 소년보호 처분 관련 어떤 문제들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아이는 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간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객실 내에는요 4명이 있었던 겁니다. 자, 진술에 따르면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B양이 A군과 사귄다라는 사실, 그리고 A군, 패자 A군은요 그날 표수철을 처음 본 겁니다. 왜 그러시냐? 잘 말렸던 거죠. 그리고 그때 표수철은 망치를 들고 아이들에게 전부 침대 위에 엎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군을 향해서 망치를 휘둘렀는데 A군은 그걸 피했죠. 그걸 피하자마자 흉기를 들고 목 부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가 끔찍한 일이 시작이었죠. 이게 얼마만큼 잔혹하게 빠르게 진행이 된 거냐면 A군은 저항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가하고 B양을 공격합니다. 도망치려고 했던 C군을 또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화장실로 옮겨놓은 거죠. 이미 아이들은 들어갔을 때부터 핸드폰을 뺏긴 상태였습니다. 외부와의 연락도 아예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였죠. 예, 그렇게 간신히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끔찍한 일은 발생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도착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자, 합성지구대가 처음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죠. 외부에서 딱 봤는데, 내부는 인원은 들어갔고 외부에서 딱 봤는데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커브를 탁 틀었더니 사람이 뒤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차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말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표수철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B양 때문이구나. B양한테 남자친구가 있다 그래서 둘 다 공격을 가했구나.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불과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표수철은 오픈 채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미 뭐 이날은 아니었지만 그 전날까지만 해도 동거녀가 있었죠. 만나는 사람이 있던 상태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굉장히 충격적이셨을 텐데요. 표수철은요 사건 당일날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12월 3일이요. 이유는요 여자친구를 흉기를 들고 협박했거든요.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 근처 지구대, 어디요? 합성지구대에다가 이 얘기 신고를 했고 2시 15분경 표수철은 풀려납니다. 접근 금지가 되게 됐고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동거녀의 집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표수철의 짐을 옮기는 것까지 경찰이 대동했던 겁니다. 그게 표수철의 고시원이었습니다. 집이 왜 고시원이었지? 여기가요 보호관찰 지역이었거든요. 보호관찰이란 말 들으니까 이상하시죠? 예, 표수철 성범죄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로서요 보호관찰 의무가 있는 신상공개 대상자였거든요. 거기다가 짐을 옮겨놨던 겁니다. 근데 표수철은 어디에 있었죠? 자기가 스스로 모텔을 결제하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술 사고요, 범행도구 사고요, 아이를 협박해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풀이했습니다. 죽기 전에 SNS에다가 이상한 것까지도 올려놨었거든요. 자신이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거 누구에 대한 분노냐면요 동거녀요. 심지어 동거녀 어머니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던 게 표수철입니다. 해서 동거녀 어머니까지 전부 분리조치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합성지구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표수철을 그냥 놔준 겁니다. 사건 발생 3시간 전 모텔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얼마나 내가 무섭고 끔찍했으면 그랬겠냐.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 모든 게 무너졌다 하루아침에. 또 버림받고 결국 제발 죽으라는 세상인데 졌다 결국. 버티는 것도 이제 너무 지친다. 미친 소리죠. 이런 걸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라고 몰고 가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표수철은요 자기가 스스로 모텔 307호를 예약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위층도 있었거든요. 근데 꼭 3층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3층에만 CCTV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다리가 아프다라는 말을 하면서 3층을 꼭 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확인도 됐습니다. 그리고 투숙하기 전 칼, 망치, 드라이버, 가위, 소주, 맥주 잔뜩 사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비양에게 전화를 걸었죠. 화풀이를 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건이 뒤에 발생된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다 깊게 안 들어갔는데요. 아이들 4명이 먼저 모여가지고 술 먹고 놀고 있었나요? 아니요. 후문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누가 모텔 예약했다고요? 표수철이요. 아이들은 그 안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죠? 10몇 분도 안 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거의 바로 공격당했거든요. 그러면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A군, 어머니께서 만지 절규하셨죠? 이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A군은 거기 왜 간 건가요? 시험이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여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노는 자리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무서운 오빠가 있는데 막 위협적으로 한다, 무섭다, 도와달라. 뭐 하러 간 거죠? 도와주러 간 겁니다. 잘 해결하려고요. 그냥 잘 설명하고요. 잘 끝내고 잘 해결하려고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거라고 아예 상상도 못한 채로 아이는 거기 갔다가요. 바로요. 공격을 당했습니다. 저항은요. 없었습니다. 강목치기인가요? 조건 만남인가요? 이런 글을 쓰고 이런 말을 만든 사람들 지금 반성하고 있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 내가 언론 보도를 잘못 보고 그렇게 했어.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언론과 경찰은 반성을 하고 있나요? 잘못됐다라고 정정을 했나요? 아니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누가 흘렸다고요? 경찰이 흘렸습니다. 분명한 건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을 봤더니 사건 진행 중이라 끊습니다 라고 그냥 끊어버리던데요. 아이의 장례식장에 직접 오셔서 그분 유가족분들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밝혀주겠다. 뭘 밝혀주셨는데요? 끊겠다면서요. 얘기할 거 없는 건가요? 다 잘못됐잖아요. 2차 가해가 계속 터져버렸는데 아무것도 정정하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 방송을 보면서 또 충격 먹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호관찰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표수철은 이미 청소년 시절 때도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러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서 소년보호 처분받은 이력이 있고 성인이 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 죄명입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하고 얼마 뒤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끔찍하죠. 자, 따라서 신상 정보 공개가 이제 성범죄자 알림위에 등재가 돼 있었는데 보호관찰 명령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2월 3일 낮에 무슨 일이 있었죠? 흉기 들고 여자친구 협박했죠. 그것 때문에 지구대에 갔었죠. 근데 그냥 내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방송 보시면 아시는데 그 집에요. 표수철 물건들을 보내는데 활, 무슨 총, 새총, 그 쇠로 쏘는 거 있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런 걸 사놓는 새끼인데. 그리고 얘가 되게 위험한 상태다라는 건 누누이 알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풀어줍니다. 그리고요. 경찰 입장에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거 잡고 있을 권한이 없어요.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거 있잖아요. 보호관찰관 있으니까. 보호관찰관한테 연락을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방송에서 되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해봤고 이 확인된 내용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범죄 사실을 법무부에 알릴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다라는 게 방송에 나온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미 2018년에요.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업무 협약까지 맺었죠.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담당자도 바뀌고 7, 8년 전 일이니까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다 거짓말 같잖아요. 전부 다.
자, 그리고요. 경찰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법은 과연 어떻게 해서 풀어준 걸까? 판결문을 보셨죠? 얘는 소년보호 처분까지 받았고 성인이 되자마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죠. 헌데 신상정보공개 이제 성범죄자 알림이 됐고 보호관찰에 대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가 없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발찌.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하단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피부착 명령 청구자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나 이 점수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류되는 구간 중에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음, 중간, 낮음이 있는데 높음 중에 가장 낮은 점수라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안 한다가 이유입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음도 단계를 나누나 봐요. 그러니까 높음 중간이 있는데 몇 점으로 이걸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은 뭐 부착을 안 한다. 높음은 부착을 한다는데 높음에서 중간에 가까우니까 좀 애매해요 라고 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되시나요? 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거면 높음, 중간, 낮음을 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거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자, 그리고요. 저는 사실 합성지구대 경찰청에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강목치기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언론과 경찰.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해서 자기가 너무 분개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살해하고 너무 끔찍한 일이 발생했으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구나 라고 세상이 알게 만들었죠. 극단적인 선택이다라고 경찰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녹취록은 안 깔게요. 경찰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이 막 문을 두들기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난간이요. 난간 쪽에 창문 쪽에 엉덩이 이렇게 뒤로 기대고 뒤로 이렇게 뚝 떨어졌다. 그리고 그걸 그 지구대 사람이 도착해서 밖에 볼 때 떨어지는 모습을 봤다. 뒤로 떨어지는 걸. 그걸 보았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내부 진술을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천은 조금 애매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제보자 관련 문제라. 그런데 여기서요. 방송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뒤로 안 떨어졌는데? 앞으로 점프하고요. 도망치려고 점프해서 개구리 자세로 뛰어내렸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이거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 말대로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다. 얘가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네요.가 되는 거지만 도망치려고 하다 죽은 거면 얘는 목적이 튀는 거였죠. 튀는 거였는데 죽은 것뿐인 겁니다. 완전 다른 문제죠. 왜 말이 다르죠? 경찰이 얘기하는 거랑 내용이랑. 만약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만약에 범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도주하려는 걸 못 막아가지고 사망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책임 묻게 됩니다. 경찰에게요. 그런데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면 책임을 논할 가치가 없죠. 지가 그래버린 거니까. 혹시 극단적 선택이어야만 했던 거 아닌가요? 경찰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건 진술이다 보니까 신빙성이 없다 해서 무시하시고 계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그 현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아까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모자이크를 많이 해놨죠. 저 벽 쪽을 자세히 봐주시고요. 저게 창문 쪽입니다. 창문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표수철이 키가 큽니다. 저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한 점 하나 느껴지시지 않나요? 자, 경찰이 말한 대로면 엉덩이를 이렇게 걸터 안고 뒤로 이렇게 쓱 하고 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좀 키가 큰 사람이 저 자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라고 했을 때 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발을 앞으로 대롱대롱대롱 이러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창틀에 앉아가지고 그 생존자 중에 한 명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널 살려두는 이유가 뭐 깡이 좋아서야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면 거기에 좀 기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사건 현장요, 당연히 혈흔이 발에 많이 묻었을 겁니다. 그런데 벽에 혈흔이 밑쪽에 하나도 안 묻었습니다. 밑에 쪽이요. 도리어 위쪽에 하나 묻어있는 느낌이죠. 아, 손인가? 손가락 모습이 아니거든요. 도리어요, 팔 뒤꿈치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엉덩이로 하고 기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발 쪽이 벽 쪽 아래쪽을 딱 댔거나 아니면 살짝이라도 터치했거나 댔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면 뒤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상황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걸 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밑에 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아, 창문을 열었구나, 그러니까 묻었구나,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열었구나, 이게 먼저구나, 그 다음에 뒤로 앉았는지 아니면 다르게 했던 건지. 근데 제 눈을 의심했던 것, 저 뭐야 라고 했던 게 저 위입니다. 저 위에 보이시나요? 손자국입니다. 뒤로 누웠다, 뒤로 딱 기대가지고 뒤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요, 저 위에 손댈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잡습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그런 식이면 자국이 저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장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시나요? 한 가지가 가능합니다. 아, 문을 열고 왼발이 창틀에 올라갔고 오른손이 창틀 위쪽 창문을 잡고 일어섰다. 그리고 뛰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제보자의 진술이 맞는 내용이 됩니다. 경찰이 얘기한 뒤로 그냥 갔다 라고 하기엔 현장 증거들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 말대로였을 때 결론 한 가지입니다. 경찰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표수철은 자기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경찰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도망치기 위해서 그보다 높은 층을 일부러 하지 않고 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은 겁니다. 아이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 어머니, 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그저 여자친구가 고3이라고 속인 무서운 사람과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하러 갔던 아이의 그 선택이 경찰한테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른들의 생각으로 마치 그런 피해를 입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 현실이 맞는 건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저 아이는 자신의 친구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 갔을 뿐이고요. 그 누구도 그런 결과를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언론은 오보를 냈고 침묵했으며 경찰은 무관심했고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변명과 이상한 거짓말로 심지어 표수철을 극단적 선택을 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거짓을 덧대려고 하고 있는 이 현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합성지구대 그리고 청 거기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켜주시겠다면서요. 이 차가에 막으시겠다면서요. 정확하게 수사하시겠다면서요. 정말 그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정말 수사 기록 제대로 하신 거 맞는 건가요? 뒤로 뛰어내렸다고요? 증명하세요.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삼가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